안녕하세요. 해외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위한 묵 큐레이션 큐레이터 다니엘라 송입니다. 프로젝트 실무 영어 첫 번째 시간은요. 프로젝트 이센셜 보키블러리, 프로젝트의 주요 개념과 그에 따른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첫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들을 알 수 있고요.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9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유념해야 할 리스크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려면요. 첫 번째, 한 조직 내에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겠다라고 프로젝트를 론칭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목적의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 또 프로젝트들 다 쌓여서 한 조직 내의 전체 자산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또 그 프로젝트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원하는 거라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와 연결이 되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고객이 발주하여서 고객사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죠.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요. 입찰 공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비더들이 내가 이만큼의 비용으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당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를 써주십시오. 하는 입찰을 하도록 초청하는 거죠. bid announcement, an invitation to bidding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수의 계약은요. 고객사가 임으로 어떤 한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이죠. 이런 걸 private contract 또는 free contract라고 하고요. 입찰 공고를 내고 이와 함께 제안 요청서, 뭔가요? 네, RFP, Request for Proposal을 내놓죠. 여기에는 고객사가 원하는 기능적인, 비기능적인 여러 요건들, 요구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려는 업체들은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있을지, 어떤 수익을 가져올지, 비용이라든가 인력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프로젝트 어프레이저리라고도 하고요. 프로젝트에는 트리플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하죠. 타임, 스코프, 코스트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오프, 상충되는 상보적인 관계이고요. 하나를 많이 하면 다른 어느 하나는 또 양보해야 되는 그런 관계죠. 예를 들어서 스코프이 많아지면 고객사는 좋지만 퀄리티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타임이나 코스트를 더 투입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9가지의 주요 영역을 knowledge area라고도 부르는데요. 통합관리, 인테그레이션, 범위관리, 스코프, 일정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예산관리, 코스트 매니지먼트, 품질관리, 퀄리티 매니지먼트, 인력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의사소통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조달관리, procurement라고 합니다. 이 9가지 영역에 대해서 프로젝트 내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링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가지 영역씩 살펴볼까요? 먼저 스코프 매니지먼트, 범위 관리는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요구사항이 점점 변경되거나 또 슬금슬금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스코프 크립이라고 합니다. 고물고물 슬금슬금 넓어지는 거죠. 이에 대처하여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지 스코프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임으로 예스하거나 커버할 수 있겠군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공식적인 change request 프로세스를 밟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고객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비용이 분명히 더 들어갈 것입니다. 시간도 더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산정하여서 이만큼의 비용이 더 드는데 이게 확보되면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역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늘어나는 변경되는 스코프를 허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고객에게 리뷰하고 승인하는 데 필요한 데드라인도 정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산출물을 제출했는데 고객이 어프로브를 늦게 해주거나 시간이 다 지나서 끄트머리에 변경을 요구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데드라인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로징에 가까워지고 오픈을 해야 되는 시점 가까워지면 특정 날짜 이후로는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스코프에 대한 변경, 요구사항 변경을 프리징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롤링 웨이브 플래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롤링 웨이브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처음 초기에는 그만큼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경험치나 직관력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점점 하다 보면은 고객도 요구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수행사에서도 전략을 바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들은 무조건 초기에 설계를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넘어오는 파도처럼 점점 뭔가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도 초기에 어떤 오버롤한 그런 계획에서부터 디테일한 계획으로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나 수행사 다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거 왜 바꿔? 그게 아니라 또 때에 맞는 타이밍 적절한 의사소통과 또 요청과 수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고객이나 서브 컴포넌트 다른 팀과 신뢰의 관계성을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임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요. 단계마다 페이즈 게이트라는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이걸 달성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무엇을 개발할지 알고 다음 단계 설계 페이지로 갈 수 있고요. 설계에 대해서 고객과 검토와 승인이 다 완료되어야 그 설계를 바탕으로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타임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태스크가 어떤 의존성을 갖고 있는지 디펜던시 릴레이션십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프라, 네트워크 팀 이런 팀이 어떤 일정을 가지고 태스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프라를 사용할 팀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활히 소통하고 조율해야 하고요. 크리티컬 패스라는 용어는요. 반드시 앞에 것이 끝나야만 되는 그런 가장 디펜던시가 있는 것들 또 가장 긴 태스크들을 쭉 연결해서 언제 끝날 수 있는지를 이은 것을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고 타임 매니지먼트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잘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WBS라는 걸 쓰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MS 프로젝트에 WBS 많이 쓰는데요. 태스크를 쭉 나열하고 듀레이션이 얼마인지, 계획 시작일, 끝일이 얼마인지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간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태스크의 디펜던시 보여주고 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으로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비용 관련해서는 예비비, 컨틴전시를 두라고 합니다. 최소 25%를 없는 돈인 것처럼 뚝 띄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되고요. estimation, 또 to allocate something, 또 조달, procurement, benchmarking, negotiation 이런 단어들 그리고 코스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over budget 또는 cost overrun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특히 통번역비 저희는 지금 영어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러시아어나 이럴 때에는 정말 통번역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항공권, 숙박비 또 비자 문제도 장기화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 그 다음에 현지인을 같이 일한다면 야근, 특근, 수당은 1.5배, 또 2배 이렇게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퀄리티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는요, QA팀, 퀄리티 어슈런스 팀 또는 QC팀, 퀄리티 컨트롤 팀에서 관장을 보통 하고요. 여러 가지 품질 요건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보면 functionality, reliability, usability, efficiency, maintainability, 또 interoperability, 이건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품질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V 모델이라는 것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프로젝트가 쭉 가면서 전체 요구 분석, 그 다음에 기능 설계, 그 다음에 상세 설계, 개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은 테스트는 요구 분석이 나왔을 때에는 이미 맨 나중에 사용자 억셉턴스 테스트의 설계가 가능하고 이 설계를 미리 하고 즉 분석에서 와시정이 되면은 그 왓을 검증할 수 있는 억셉턴스 테스트를 미리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개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베리피케이션은 그 명세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요. 밸리데이션은 정말 그게 원초적인 고객의 요구사항, 목적에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V모델처럼 테스트 주도 개발을 TDD, Test Driven Development라고 하죠. Human Resource Management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해외 프로젝트는 주로 인프라고 죽도 컴퓨터, 하드웨어 납품하는 것이 좀 주력이었는데요. 개발도상국에. 근데 지금은 현지 전문 인력을 함께 인발브 시켜서 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팀에서 빠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설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knowledge transfer라고 하고요. 또 해외에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보험, 세금.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데는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1.6배가 들었고요. 또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거나 회사 측에서 해고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인력 누수 방지하고 어떻게 리텐션 할지 전략이 있어야 하고요. 또 분명한 R&R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리더들은 퍼포먼스 리뷰, 피드백 통해서 잘 인력을 이끌어야 하고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피드백 중에 개인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존중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막 소리 지르고 문서 집어던지고 그러면은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너, 에티켓, 인격적인 존중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말로 표현한 것들이 달랐죠. 문서가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가도 나중에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꼭 리튼 폼으로 베이스 라인이 고객과 합의된 어떤 기준 라인이 분명히 측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스테이크홀더 쪽을 또 잘 관리해야 되죠. PM은 스폰서, 챔피언은 이것도 지지자, 후원자, 스폰서랑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 혜택을 또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도 다 스테이크홀더들이고 킥오프 때부터 인발브 시켜야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팀 내에도 프로젝트 리더들이 있고요. PL들, 인플로이들 또는 다른 회사 서브컨트랙터의 여러 인플로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슈나 프로블럼이 생길 때에 감추거나 질질 끌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식별하고 공유하고 노출시키고 또 내선에서 안 되는 거는 위로 올리는 에스컬레이션을 통해서 반드시 적시에 이런 이슈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인터널, 익스터널 리스크 있는데요. 익스터널 리스크는 특별히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주의해야겠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은요. avoid, transfer, mitigate, 또 retain이 있습니다. avoid란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조건에
수행사의 직접적인 규칙 사유이거나 또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인데도 대금을 지급받을 때 뭔가 연대 책임을 지게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어보이드 해야 하고요. 또 영어도 참 힘든데 영어 외의 제3 언어가 타깃 언어일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때의 그 최종 산출물들의 제3 언어로의 번역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프로젝트 플랜을 세울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고객사 또는 해당 국가의 어떤 에이전시가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예 범위에서 빼는 것이 좋죠. 또는 현지 인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전문가를 알맞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또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트랜스퍼하는 게 좋고요. 트랜스퍼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보험을 드는 것이죠. 미티게이트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화시키기 위한 건데요.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 퍼지지 않도록 백신을 사용하게 하던가 보안 각서를 쓰게 하던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작업자들에게 데일리 백업을 하게 한다던가 할 수 있죠. 리테인은 리스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어떤 시장성이나 확장성이나 또 수익성을 보고 그 리스크를 떠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치안이 불안해서 어떤 하드웨어나 컴퓨터나 도난을 맞을 수도 있고 또 개인들이 이제 퇴근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을 위해서는 리테인 하려면은 이제 컨틴전시, 예비비를 보충을 해놔야겠죠. 프로큐어먼트, 조달 관리도 특히 PM 측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죠. 여러 컴포넌트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또 하드웨어를 납품할 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 통합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할 텐데요. 이때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또 각 컴포넌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오류가 나면 어느 쪽에서 나는지 기술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프로큐어먼트를 위해서는 벤치마킹하거나 에스티메이트 견적서 말하죠. 또 니고시에이션 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고요. 또 고객과도 어떤 제품,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 건지 소통하고 분명히 리튼 폼으로 합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번복되거나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죠. 관련해서 열린 콘텐츠 큐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어휘들을 알려주는 좋은 오픈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좋은 자료 있으니까 꼭 보시고 여기는 좋은 점이 스크립트들을 제공합니다. 쉐도잉 또 반복해서 리스닝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프로포절, 프로젝트 차러, 프로젝트 헌장이라고 하죠. 또 프로젝트 플랜, 커뮤니케이션 플랜, 클로저에 대한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각 데이터 항목들 잘 점검해보고 또 테일러링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개관과 또 중요한 개념들, 그에 관련된 표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